방금 소개받은 시스코 코리아의 김세원입니다. 지금 이제 오시는 분도 있고 아마 밖에서 지금 매우 중요한 경부 추첨을 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빈자리 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시스코 코리아에서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 사업부에서 SD-WAN을 담당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본 세미나 세션이 이제 막바지에 달하고 있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남아 있습니다. 제 세션, 이다음 머라키 세션, 더 중요한 경품 추천. 조금만 버티시면 이제 경품 추천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오늘 슈거 커넥트 행사가 오랜만에 아마 또 이루어진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고 또 많은 세션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세션들 중에 특별하게 또 제 SD-WAN에 관련된 새로운 네트워크 커넥티비티에 대한 SD-WAN 세션에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마 여러 가지 세션들을 어제부터 그리고 오늘까지 보시면서 상대적으로 좀 덜 익숙하고 신규 새로운 솔루션인 SD-WAN 세션들이 꽤 있었습니다. 뭐 본 세션도 있었고 전날 뭐 테크에 관련된 세션도 있었고 그리고 저희의 고객, 저희의 또 파트너분들이 후원사 세션으로 뭐 롯데정보통신 그리고 삼성 SDS에서 성공적으로 도입한 어떤 사례에 대한 세션도 해주셨습니다. 물론 뭐 진행을 하고 구축을 하면서 신규 솔루션이다 보니 약간의 어떤 뭐 미스라든가 아니면 튜닝의 작업도 필요한 건 사실이었지만 현재 SD-WAN에 대한 니드는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SD-WAN을 집중적으로 셀링을 한 게 1년 정도 됐는데요. 이 SD-WAN이라는 솔루션이 상당히 요즘에 핫합니다. 그래서 구주나 미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떤 회선에 대한 재계약, 라우터에 대한 재계약 사업, 방화벽에 대한 교체 사업 이런 것들이 있으면 모든 통신사에서 매니드 형태로 SD-WAN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SD-WAN은 구주나 미주는 거의 뭐 새로운 솔루션이 아니라 시장에 안착된 그러한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초창기에 1년 전에는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습니다. 제가 좀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그건 제가 좀 반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부진한 시장이었지만 지금은 1년이라는 시간이 경과를 한 상태로 비교했을 때 고객분들을 제가 찾아뵈면 상당한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1년 전의 온도 차이와 그리고 지금의 온도 차이. 지금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요청을 오고 있고 실제로 1년 동안 많은 레퍼런스와 그리고 실제로 POC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세션을 통해서 어떠한 부분들이 실제로 고객분들이 SD-WAN을 도입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파일럿이나 POC를 요청하시는지 이런 부분을 좀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클라우드에 관련된 메인 솔루션 중에 하나가 이 SD-WAN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계속 얘기를 드릴 거고요.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제가 5가지 아젠다를 갖고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부분이 이렇게 SD-WAN으로 가야 되는지 새로운 WAN 트렌드에 대해서 첫 번째 얘기를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SD-WAN의 어떤 시장적인 부분들, 시장에 있는 분석이 된 부분 이런 부분도 얘기를 드릴 거고 세 번째는 이 SD-WAN을 통해서 WAN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저희 시스코에 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SD-WAN 그럼 어떤 키 밸류가 무엇인지 본 세션은 기술 세션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좀 가벼운 컨셉으로 기술적으로 접근을 드릴 거고요. 주요 기능과 어떤 부분을 가지고 고객이 SD-WAN을 도입하려고 했는지 얘기를 드릴 거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적용 사례. 사실 한 1년 전에는 해외 사례만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와닿지 않았죠. 하지만 국내에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사례들 중에 의미 있는 2가지 정도 국내 사례를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새로운 WAN 트렌드인데요. 첫 번째 이제 뭐 글로벌 고객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지금 인터넷 접속과 관련된 보안 이슈들인데요. 여러분들 고객사에 지점들이 있다고 하면 그 지점을 초고속 회선으로 접속을 하고 지점에서 인터넷으로 나가야 되는 어떤 스프릿 그런 부분들 그래서 보안이 필요하고 인터넷에 대한 접속이 예전에는 단순히 웹서핑이었다면 지금은 인터넷 접속이 어떤 업무, 비즈니스와 밀착되어 있는 부분이라는 것 인터넷 접속이나 보안에 관련된 이슈들이 있다는 거고요. 가장 큰 부분이고 여러 가지 중에 제가 4가지 정도만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전송 매체에 대한 도입 부분이죠. 그래서 MPLS 회선이라든가 시스코에서만 유일하게 지원할 수 있는 T1과 E1에 대한 어떤 도입이라든가 그리고 4G나 5G에 관련된 실제로
조금씩 이렇게 깜빡깜빡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좀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4G나 5G 실제로 뭐 L사 통신사하고는 5G 동굴을 연결해서 저희 VH라고 하는 장비에 대한 어떤 테스트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다양한 전송 매체에 대한 어떤 체크 그 연결성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네트워크를 운영을 하시고 서버를 운영하실 때 항상 이슈가 됐던 부분이죠.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건 네트워크 문제다. 아니면 서버 문제다.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이 있었는데 이러한 어플리케이션 문제인지 아니면 뭐 서버의 문제인지 네트워크의 문제인지 기본적인 웬 인프라에서 그걸 체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니드가 있으시고 마지막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어플리케이션은 품질을 향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회사의 비즈니스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네 가지가 있고 이 네 가지를 시스코 SD-WAN 솔루션은 미트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어떤 웬 트렌드를 보면 저 역시 예전에 뭐 10년 전, 15년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때 실제로 웬에 대한 운영을 하면 웬 구간 인트라넷이 있고 그리고 인터넷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10년 전, 15년 전에는 인터넷은 웹서핑을 하는 툴로 많이 썼었죠. 그리고 인트라넷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인트라넷에 뭐 ATM 같은 어떤 그 당시에 상당히 비쌌던 웬 인프라를 투자를 했었는데 그 이유는 매우 심플합니다. 데이터 센터의 모든 어플리케이션이 집중화되고 그 데이터 센터에 가는 패스, 인트라넷 회선이 매우 중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과 인트라넷에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인트라넷 먼저, 내부 먼저 살리는 그런 액션들을 저희가 했었죠. 왜냐하면 주요 업무 서버들이 다 데이터 센터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그런 환경이었고요. 지금 뭐 클라우드 오늘 처음에 저희 조봉호 대표님이 얘기하셨던 기업은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클라우드로 전환이 된 고객과 그리고 클라우드를 준비하는 회사. 이 클라우드라는 것들이 IT 인프라, 네트워크 인프라에 많은 변화를 준 것 같습니다. 특히 웬에서도 이 모든 이 SD-WAN 솔루션들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클라우드입니다. 역시 클라우드로 가면서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부분들이 SaaS나 IaaS 형태나 아니면 프라이빗 퍼블릭 형태로 기존의 데이터 센터에서 인터넷 구간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뭐 구글 클라우드, 애저 아니면 AWS 이런 솔루션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크게 두 가지의 중요한 포인트의 변화를 생기게 만들어냈습니다. 첫 번째는 인터넷 접속이 옛날 과거에는 단순히 어떤 웹서핑과 시간을 어떤 좀 때우는 수단이었다면 지금은 인터넷 접속을 통해서 대부분 업무를 한다는 거죠. 저도 여기 행사를 준비하면서 중간중간 뒤에서 저희에 있는 여기 뭐 컨커라든가 세일스포스.com이라든가 업무 어떤 관련된 시스템을 접속을 하고요. 그러면서 제 퍼포먼스, 영업적인 퍼포먼스 체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은 과거에는 단순히 시간을 어떤 때우는 그런 수단이었다면 지금은 인터넷이 느리면 이게 바로 비즈니스와 연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인터넷의 퍼포먼스를 향상시킬 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단말이 아주 다양해지고 있다는 거죠. 뭐 과거에 뭐 데스크탑에서 태블릿 PC, 지금은 뭐 스마트폰, 태블릿 PC 상당히 많은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비들 때문에 보안이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의 환경으로 넘어가면서 인터넷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보안이 중요해졌다는 겁니다. 그럼 시스코 SD-WAN은 크게 이 세 가지를 저희가 제공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SD-WAN은 굳이 따지자면 어떤 라우팅 사이드의 영역인 것 같아요. 뭐 SD-WAN이 저희가 뭐 엄청난 마케팅과 이런 걸 통해서 신규 솔루션이다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거는 예전에 신기술은 아닌 것 같아요. 뭐 MPLS, MPBGP, VPN의 어떤 불편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해놓은 부분들인데 약간 라우팅 사이드지만 제가 보안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시스코 SD-WAN을 도입을 하시면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보안에 관련된 어떤 추가 라이센스를 금액을 요청하지 않아요. 기본적인 라이센스, 중간에 어드밴티지라고 하는 중간 레벨의 라이센스가 있고 대부분에 있는 한국 고객분들한테 제가 어드밴티지 라이센스를 제안드리는데 이 일반적인 라이센스를 구매를 하시면 기본적으로 SD-WAN 기능 사용하실 수 있고 방어막 기능은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그리고 플랫폼에 따라서 IPS도 제공합니다. 그리고 URL별 필터링이나 라우팅에 관련된 그래서 SD-WAN 장비를 검토를 하면 사실 ROI라는 걸 많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과거의 라우터 플랫폼, VPN 플랫폼을 단순히 제태한다. 회사는 그대로 놔두고 그러면 SD-WAN 솔루션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비쌀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SD-WAN 솔루션을 통해서 SD-WAN에 대한 앞으로 얘기될 밸류 플러스
이 보안에 관련된 방화벽, 뭐 UTM, 라우터, VPN 이런 부분들을 다 걷어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엄브렐라라고 하는 시스코의 보안 솔루션, 아마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시스코는 뭐 원래 있었던 엄브렐라라고 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DNS 관리, 클라우드 기반의 방화벽 솔루션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솔루션들이 아마 부스나 기술 세션을 통해서 봤겠지만 vManage라고 하는 모니터링 화면이 있고요. 그 관리 툴 안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SDN을 저희가 도입을 하면 SDN 장비 안에 기본적으로 엄브렐라가 빌트인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 비용 없이 엄브렐라를 통해서 디텍션은 이제 프리 무료로 할 수 있으세요. 근데 뭐 시스코도 뭐 뭔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디텍션이 차단을 해야 된다. 그러면 아주 적은 비용으로 뭔가 추가해야 되는. 그래서 시스코 SDN을 검토를 하시면 뭐 보안에 관련 부분들, 엄브렐라 관련된 부분들을 무상으로 쓸 수 있다. 차단할 때만 엄브렐라 같은 경우는 비용이 발생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하나 부분이 어플리케이션이 뭔가 느리다, 화상하기가 느리다, 뭐가 느리다 그랬을 때 어플리케이션 성능을 빠르게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화면인데요. SDN을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제가 뭐 찾아뵙고 설명드렸던 고객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화면을 참 많이 보여드리는데 가장 SDN의 컨셉이나 기술적인 밸류를 얘기할 때 이 화면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냐? 오피스 365 아니면 여러분들 회사에 있는 가장 중요한 어플리케이션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어플리케이션 품질을 SDN을 통해서 좀 더 빠르게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가정은 회선이 여러 개 있을 때, 그러니까 하나의 회선이 있을 때 SDN이 향상시키는 기능들이 있어요. 뭐 TCP 옵티마이제이션이라든가 FEC 기능이라든가 전송효율, TCP 전송효율을 개선시키는 메커니즘이 있지만 가장 확실한 부분은 여러 개의 회선이 있을 때 오피스 365나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회선을 실시간으로 경로를 설정해 준다라는 거죠. 어떤 트래픽이 있으면 이 트래픽 오피스 365가 위에서처럼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여기가 통신사로 따졌을 때 뭐 LG, KT, SK 브로드밴드가 있었을 때 그 서로 다른 통신사 회선을 실시간으로 체크해서 오피스 365에 가장 적합한 회선을 맞춰서 라우팅을 넘겨줍니다. 패스를 실시간으로 넘겨주고요. 전체적인 시장을 봤을 때는 뭐 시장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연평균 성장률 40% 육박하고 있고 2023년도에는 뭐 50억 달러 정도 되는 큰 시장이 된다고 합니다. 뭐 사실 이런 건 좀 덜 와닿을 텐데 SDN을 하는 시스코에서도 APJC의 작년 한 해 어떤 스위치나 라우터에 비해서 SDN이 큰 시장은 아니지만 무려 10명이 넘는 사람을 하이어링 했습니다. 벤더에서 돈이 되지 않으면 있어도 투자하지 않거든요. 상당히 빠르게 커가는 시장 중 하나다. 이번 시스코 커넥트 행사를 통해서 봤겠지만 많은 부스들과 세션 어떤 아젠다로 SDN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글로벌 어떤 레퍼런스, 글로벌 마켓 쉐어를 봤을 때 시스코 역시 뭐 다른 스위치 라우터처럼 46% 육박하는 큰 글로벌 넘버원 마켓 쉐어를 갖고 있고 뭐 VM웨어, 벨로라든가 실버픽 같은 데들이 저희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사실 많이 저희가 경쟁하는 데들은 뭐 벌사라든가 뭐 리버베드든가 이런 데들이 있는데 벌사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조금 줄어들고 있고 저기 뭐 레스트 오브 마켓으로 아더스에 있는 포지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스코 SDN은 글로벌리 봤을 때 현재 모든 글로벌 고객 역시 앞으로 향후 2년 동안 95%의 고객들이 SDN을 도입하거나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투자를 일어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멀티 도메인이죠. ACI나 SDA하고 관련된 저희가 메시지를 들고 있고 멀티 도메인에 관련된 세션도 있었지만 ACI와 SDA를 연동해주는 가장 핵심이 되는 기술은 이 시스코 SDN 빕텔라입니다. 그리고 과거 6개월 동안 새로운 기능이 60개 이상이 이네이블이 됐고요. 그 기능의 상당수는 보안에 관련된 기능입니다. 현재 전 페이지에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넘버원의 마켓 쉐어를 갖고 있고 시스코가 SDN을 구축이 되어 있는 고객사가 2,000 고객사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포춘 100대 기업의 고객이 70개 이상이 저희 SDN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글로벌리 봤을 때 뭐 많은 고객들이 있는데 금융권 쪽에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직 한국에서는 금융권과 비즈니스를 지금 열려고 하는 그런 단계인데 특히 뭐 PNC뱅크나 53rd뱅크와 같은 포춘 500대 기업에 있는 어떤 그 은행권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웰스파고라는 미국 3대 은행,
이런 데들이 지금 저희 쪽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리테일 쪽에서도 갭이나 H&M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 코리아, 그리고 뭐 여러 고객 그리고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저희 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뭐 다수의 아까 얘기했던 뭐 삼성 쪽에서도 저희 걸 사용하고 있고요. 롯데 같은 경우도 롯데 뭐 홈쇼핑이나 롯데 음료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롯데 칠성이라든가 롯데 호텔 쪽에 지금 확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국내 레퍼런스는 저희가 나중에 한번 따로 얘기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시스코의 SD-WAN 같은 경우는 모든 회선과 라우팅 시장이 지금 꼭 저희 솔루션이 아니더라도 SD-WAN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D-WAN의 기본 컨셉은 아마 오늘이 이제 2일차 세션이기 때문에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크게 이렇습니다. 이 뭐 SD-WAN을 통해서 비용을 효율화시키고 어플리케이션 품질을 향상시키고 운영을 간소화하고 가지성을 향상하고 통합 보안을 제공하는데 크게 센터에 SD-WAN 역시 SDN 솔루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SD-WAN이 뭐 서버나 스토리지에 특화된 ACA라는 솔루션이 있고, 그리고 캠퍼스나 와이파이 체드 SDA 솔루션이 있고, 웬에 하나 관련된 SD-WAN 솔루션을 SDN 솔루션 SD-WAN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SD-WAN 컨트롤러라는 게 하나 필요합니다. 이 플랫폼은 저희가 UCS로 레코멘드를 많이 드리고 있고요. 이 플랫폼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눈에 보이는 거는 VPN 장비처럼 센터 장비를 하나 놓고요. VH나 CH라고 하는 디바이스를 놓고 지점정에 놓게 됩니다. 지점정에 놓고, 그리고 뭐 서로 다른 지점, 그러니까 센터 장비와 지점 장비와 중앙에서 컨트롤을 해주는 거, 그리고 전체적으로 NMS가 없더라도 뭐 vManage와 같은 이런 솔루션들에 대해서 트래픽에 대한 분석과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크게 이렇게 5가지 얘기를 드리는데요. 일단 동일한 비용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더욱더 많은 밴드위스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어플리케이션 품질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과 구축을 매우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가시성이 향상되고요. 통합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하나씩 보면 전용선과 인터넷을 좀 혼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과거의 SD-WAN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WAN 구간은 보시는 것처럼 MPLS 회선 아니면 전용선을 메인 회선으로 쓰고, 그리고 백업 회선을 MPLS 쓰거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초고속 회선 기반의 IPsec VPN의 어떤 걸 썼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쓰셨죠. 액티브 스탠바이를 쓰거나, 그리고 거기에 QS를 적용하거나, 아니면 좀 더 유연하게 쓰신 분들은 액티브인데 액티브에 있는 어떤 두 번째 회선은 멀티캐스를 태운다거나,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뭔가를 이렇게 동쪽으로 페이로버로 하고 회선을 태우는 부분들이 가능은 했으나 쉽지는 않았습니다. 보통 폴리시 베이스 라우팅 PBR을 이용해서 선택을 했었고요. SD-WAN으로 전환을 하면 이 SD-WAN 안에 있는 그 회선이 MPLS 회선이 됐던 초고속 회선이 됐던 하나의 팩으로 묶고요. 기본적으로 액티브 메커니즘입니다. 액티브인데 어떤 부분이 있냐면, 기존에 그 인터넷 회선을 많이 사용하시고 초고속 회선이 적다고 하면 초고속 회선의 사용량 그 비중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초고속 회선의 단점이 항상 365일 중에 360일은 품질이 좋다가 꼭 중요한 순간에 품질이 저하되는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쁠 때만, 회선이 품질이 나빠질 때만 전용 회선을 넘길 수가 있다는 거죠. 또는 어플리케이션별로, 그 어플리케이션 특성별로 회선 품질에 맞게 경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인터넷 회선이고 하나는 B라고 하는 인터넷 회선이라고 쳤을 때, 해외의 어떤 경우에 A라고 하는 회선은 그 회선의 특징이 레이턴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뭐 300ms, 10ms 왔다 갔다 하는 거죠. B라고 하는 인터넷 회선은 예를 들어서 300ms가 꾸준히 나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사실 예전에는 이거를 로드 밸런싱을 하거나 쓸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SD-WAN 솔루션을 도입을 하면 방금 얘기했던 A라고 하는 회선이 레이턴시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레이턴시가 10m에서 좀 빠를 수가 있으니까 벌크성 다운로드 트래픽은 A 회선을 태우는 거죠. 템플릿 베이스 아주 쉽게 설정할 수가 있고요. B라고 하는 회선은 300ms가 꾸준히 나오기 때문에 지터 값이 좋다라는 거죠. 그럼 거기에는 영상이나 보이스 트래픽을 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회선의 특성에 맞게, 품질에 맞게 어플리케이션을 구분해서 태울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SD-WAN의 가장 큰 밸류는 회선의 특성을 파악을 하고 그 특성에 맞게 어플리케이션을 태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300ms의 어떤 품질이 꽤 나오는데 내가 이게 조건에 만족하지 않는다 그러면 실시간으로 또 트래픽을 바꿔줄 수 있다는 겁니다. 경로에 대해서.
그게 SD-WAN의 가장 큰 밸류이죠. 그래서 SD-WAN을 도입을 하면 기본적으로 모든 회선이 액티브이다. 그리고 그 회선에 QoS를 적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개의 세그멘테이션을 L3별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회선을 갖다 놓고 어떤 그 고객사에 있는 어떤 계열사별로, 고객사에 있는 어떤 뭐 파트별로, 흔히 우리가 얘기했던 MPLS 빅뱅 그 밸류를 그대로 갖다 놓을 수 있다는 거죠. 어플리케이션 품질의 향상에 대한 부분인데, 어떤 메커니즘이냐면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SD-WAN의 밸류가 있지만 제가 이걸 항상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첫 번째는 SD-WAN을 구축을 하고 나면 첫 번째가 트래픽에 대한 분석을 합니다. DPI라고 하는 기능이고요. 딥패켓 인스펙션 기능을 통해서 헤더를 까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유튜브인지 뭐 HTTP인지 아니면 뭐 어떤 그룹웨어인지 기본적으로 3000개가 프리 디파인 되어 있고요. 그리고 특정 고객사에서는 특정 알려지지 않는 어떤 게 있다 그러면 IP나 포트별로 디파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DPI 기능을 통해서 SDN을 구축한 다음에 트래픽을 분석을 했고요. 두 번째로 하는 액션은 뭐냐면, 양쪽에, 한쪽이 서울이고 한쪽이 예를 들어 북경이다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회선에 대한 품질을 체크합니다. BFD라고 하는 원래 있던 프로토콜로. 그래서 신기술이 아니에요. 물론 제가 모드에는 새로운 기술이라고 얘기했지만 BFD라는 기술을 통해서 회선 품질을 체크하는데, 그 품질을 뭐 레이턴시, 지터, MTU 이런 것들을 다 측정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트래픽 분석을 했고요. 두 번째 회선 품질을 체크했고,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특정 어플리케이션, 뭐 화상회의다. 이 화상회의라고 하는 이 화상회의의 품질을 만족시킬 수 있는 네트워크의 어떤 품질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레이턴시가 152에 로스가 2%다 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이렇게 1번 회선과 2번 회선과 3번 회선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던 BFD라는 기능을 통해서 품질을 체크합니다. 패스 1번은 10ms의 0% 로스, 패스 2번은 200ms의 3% 로스. 이 부분이 과거에 IPsec VPN을 운영을 할 때 뭐가 느리다, 뭐 리테일 매장에서는 신용 결제가 2번이 발생하고, 이런 모든 문제의 원인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 엔지니어 때 가장 많이 했던 게, ADSL 회선에 뭔가 장애 처리를 할 때 가면 텔넷 들어가서 포트 셧다운 하거나 아니면 뛰어가서 포트 빼는 걸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죽어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죽지 않고 어플리케이션의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의 품질이 나빠진다는 거죠. 회선 부분이. 그러면 SD-WAN은 죽지 않더라도 방금 케이스처럼 패스 2번처럼 죽지 않았는데 회선이 200ms의 3% 로스 퀄리티가 낮아지면, 저희가 처음에 설정했던 값이 있죠. 이 어플리케이션의 퀄리티를 만족하려면 이 조건이고, 이 조건에 맞지 않으면 패스 2번으로 트래픽을 보내지 않는다는 거죠. 1번과 3번으로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뭐 저희가 뭐 클라우드에 관련된 뭐 솔루션이나 SD-WAN을 도입하면 품질이 좋아진다라는, 어플리케이션 품질을 향상시킨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그래서 회선의 상태를 보고 죽지 않더라도 경로를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밸류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뭐 오늘 저기 롯데 레퍼런스를 저희가 얘기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실제로 세션도 했고 되게 부스가 있었기 때문에 롯데정보통신 같은 경우도 저희 시스코 IPT를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여쭤보세요. IPT에 관련된 시스코 IPT를 만족시키는 품질의 값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처음에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확인을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확인을 하다 보니까 이런 조건을 저희가 드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IPT 솔루션을 만족하는 모든 어플이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거나 없으면 구축을 해놓고 좀 튜닝을 한다는 거죠. 경험 베이스로. 이런 식으로 해서 최적의 품질을 찾고 그 어플리케이션의 품질을 만족시키는 회선으로 실시간으로 경로를 설정해 준다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어플리케이션 가시성 부분인데, SD-WAN을 도입을 하면 기본적으로 NMS 기능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V 어널리틱이라고 하는 부분이 세일적으로 봤을 때 과거 1년 전에는 저희가 약간 좀 약간 정신을 못 차린 거죠. 가장 높은 레벨 라이센스에 있었어요.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그냥 고객이 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프리미엄을 하면 이게 2배가 비싸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게 7, 8개월 전에 저희가 처음에 얘기 드렸던 어드밴티지라고 하는 중간 레벨 라이센스 다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제안 드리는 걸 하면 방금 제가 얘기 드렸던 거 기능을 다 쓸 수 있다는 거. V 어널리틱까지. 이 지금 보이는 화면은 그 PNC 뱅크라고 하는 미국 회사의 실제 화면입니다. 3,000개 지점이 있고 장비가 이중화돼서 6,000개까지 붙어있는 실제 화면이고요. 이 화면을 통해서 레이턴시나 뭐 사용량이나 이런 거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V 어널리틱이라고 하는 이 어떤 트래픽 분석 툴이 있고요. 이게 역시 AI와 머신러닝 기반으로 작동을 하는데,
외부와 통신하는 거, 이거의 단점은 외부와의 폐쇄망에서는 되지는 않습니다. 이 V-Analytic이라고 하는 시스 플랫폼과 통신하기 위한 IP나 포트를 열어주시면 이렇게 통신사의 어떤 상태, 네, 여기 보시면 왼쪽이 좀 작아서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쓰고 있는 통신사가 뭐 엔티티라든가 버레이지나 이런 것에 대한 회선에 대한 전체적인 품질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중에 보면 뭐 5365, 애플, HTTP, HTTPS, 뭐 아들스 이렇게 트래픽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의 어떤 포지션들을 볼 수가 있고 레이턴시를 볼 수 있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사들도 많이 뵀거든요. 건설사에 예를 들어서 중동에 어떤 사이트가 있으면 사실 거기를 회선을 더 투자하기는 어려워요.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데 SDN에 대한 POC를 검토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이게 보고서 쓰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과거의 QS 장비를 저도 구축을 하고 팔아볼 때 보면 QS 장비는 QS 장비를 써야 되지만 운영을 하는 회사에는 QS 장비로 통해서 탑도커 타임리스나 어플리케이션 분석, 어떤 모니터링과 관리 툴로 사용을 했거든요. 이런 기능이 빅데이터 도입을 SDN을 도입해서 가능합니다. 통합 보안에 관련된 솔루션인데 SDN을 도입을 하면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엔터프라이즈급의 방화벽을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1400개 이상의 어플리케이션이 디파인 되어 있습니다. 그 어플리케이션별로 억셉을 할 건가, 디나인 할 건가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지원하는 모델이 좀 있습니다. 플랫폼에 다르지만 플랫폼에 따라서 IPS도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URL 필터, URL 라우팅 뒤에서 저희 제조 서비스에 관련된 레퍼런스가 있는데 거기가 이 URL 필터, URL 라우팅에 대한 니드가 있으셨고요. 그리고 메일과 관련된 머리어 디텍션, 앰프 기능 다 시스코에 원래 있었던 보안 기능들이 SDN 솔루션에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시스코 엄브렐라 역시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디파인 액세스, ACI에 관련된 연결고리의 가장 키는 멀티 도메인에 관련된 SDN, 시스코 SDN 솔루션 빅텔라라는 것들이고요. 좀 정리를 하면 왜 시스코 SDN을 고객들이 많이 검토를 하셨냐? 첫 번째는 어플리케이션 품질 향상입니다. 내가 내 사이트에 지금 어플리케이션별로 뭔가 문제가 있다. 내가 VDI를 도입한다거나 화상회의에 문제가 있거나 5365에 관련된 클라우드 속도 이슈가 있다. 그랬을 때 SDN을 도입을 하시면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최정의 패스를 찾아주고 제가 오늘 설명은 안 드렸지만 뭐 패켓 어플리케이션 같은 기능들이 있어요. 회선이 3개가 있다고 하면 3개 회선이 품질이 다 나쁜 겁니다. 그랬을 때 이 패켓을 복사해서 보내는 거죠. 그럼 한 놈은 갈 거니까.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장점은 안정성은 향상이 되지만 불필요한 패키지 회선을 차지하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거는 RTP 패켓이 사이즈가 작은 RTP 패켓을 적용할 공고를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지점에 SDN SDN 도입을 해서 이걸 갖고 뭐 라우터라든가 아니면 뭐 VPN이라든가 UTM이라든가 다 통합을 하고 싶다. 그랬을 때 SDN 솔루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점에 초고속 회선의 인터넷이 있고 거기에 모든 보안 솔루션을 두기가 어렵고 비용적인 부담이 있을 때 SDN 저희 빅텔라 솔루션을 도입을 하면 SDN에 아까 말했던 밸류 플러스 보안까지도 해결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회선 비용에 대한 절감 부분인데, 회선 비용 절감은 특히 이제 그 전용선을 많이 쓰고 계시는 그런 사업장일 때, 특히 내가 해외 회선 비용에 대한 절감에 대한 KPI가 있다. 그랬을 때는 뭐 비용 부분은 전용 회선을 얼마만큼 인터넷으로 넘기느냐의 어떤 포션에 단련이 있지만 뭐 70%에서 80%까지 절감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WAN에 관련된 인프라 분석 툴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과거에는 NMS가 꼭 있어야 그 WAN 회선에 대한 품질, 장비에 대한 어떤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SDN 장비는 기본적으로 V매니저를 통해서 장비 상태라든가 회선의 상태 품질을 체크할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뭐 아까 얘기했던 뭐 롯데정보통신이나 이런 IT 자회사, 그러니까 어떤 대그룹의 IT의 회선을 좀 체크하고 있고 관리하는 그런 고객 같은 경우에는 매입은 아마 비슷하게 가실 것 같아요. 근데 도입할 수 있는 원가 부분, 전용선에서 초고속 회선으로 넘기는 이런 부분이 가능하고, 뒤에 뭐 그레이트 파이어 관련된 이 부분은 뒤에 실제 적용 사례에서 다시 한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그 제조 서비스업인데요. 제조 서비스업인데 정규 직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인프라를 좀 개선을 해야 되고 특히 WAN 회선을 늘려야 되는 건 니드가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지점 쪽에서 많은 지점에 초고속 회선 쓰다 보니까 보안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 큰 좀 개선돼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어떤 펌웨어를 다운로드하는 게 있었고요. 그 펌웨어를 다운로드를 뭐 CDN, ADN 같은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URL별로 트래픽을 다운로드한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라우터 플러스 VPN 서비스일 때는 그런 부분들을 어떤 클래스 대역으로 뭐 C 클래스, P 클래스 뭐 이런 대역으로 라우팅을 설정하는, 이게 보안상의 약간의 취약점이 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SD-WAN을 도입을 하려고 했던 가장 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SD-WAN은 URL별로 뭐 download.a.com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A 외선이 아닌 B 외선으로 할 수 있다. 라우팅 테이블 자체 그런 걸 다 없애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로 설정과 라우팅 있는 부분을 IP 베이스가 아닌 URL별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게 장점이 있었고, 특히 엄브렐러도 같이 제한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얘기했던 DNA 센터, 어슈런스 같이 들어가 있는데 그 URL별 라우팅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지점에 있는 어떤 통합 보안에 관련된 엄브렐러에 관련된 메시지. 그래서 실제로 지금 구축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한 70%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이제 다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고 그러면 아마 저희가 이제 뭐 PR 플레이도 할 건데, 아직은 뭐 사실 매우 큰 사이트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많은 것들은 했지만 또 라우팅의 영역이다 보니까 튜닝 작업도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노하우로 쌓아가지고 이제 넥스트 할 때는 또 뭐 또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솔루션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국내 제조회사인데 아마 이런 니드들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국내 제조회사인데 중국에 사업장이나 오피스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중국까지 가는 회선에 웬가속기를 쓰시거나 어떤 뭐 클라우드 기반의 어떤 좀 개선되어 있는 웬 회선을 쓰시는 고객들이 많은데, 그랬을 때 이슈가 뭐냐면 첫 번째 클라우드 기반의 웬 솔루션을 쓰다 보면 그 클라우드 솔루션의 디펜던시가 점점점 간다라는 거죠. 뭔가 작업을 할 때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거나 좀 더 편안하게 뭔가 내 인프라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SD-WAN은 뭐 그 컨트롤러 같은 걸 사업장, 그러니까 고객사 사업장에도 둘 수 있고요. 클라우드 형태로도 둘 수 있거든요. 옵션으로 다 가능하고, 가장 컸던 게 중국 예를 들어서 사업장이 북경이나 상해에 있고 서울에 어떤 본사가 있다고 했을 때 IPsec VPN 많이 쓰시잖아요. 그런데 중국에는 뭐 만리방화벽, 그레이트 파이어 때문에 IPsek이 끊기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차단이 되는. 모든 고객들이 물어보세요. 제가 1년 전에 답을 못 드렸어요. 왜냐하면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본사에 문의를 해봐도 저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중국에 또 저희 같은 프로덕트 세일즈 PSS가 있거든요. 항상 그냥 이렇게 얘기만 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확인을 해봤더니 첫 번째는 저희가 개런티는 못하지만 중국에는 크로스 보더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SP들이 있습니다. 차이나텔레콤, 차이나 유니콤 네 군데 통신사들이 있고요. 그 네 군데 통신을 일단 저희가 권고드려요. 크로스 보더 서비스 프로바이드는 뭐냐면 중국에서 홍콩이나 타이완 쪽으로 가는, 상대적으로 여기는 보안적으로 막히는 현상이 덜 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그냥 권고만 드리는 거고, 근데 이게 확실하다 믿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통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북경에 사업장이 있으면 그 건물에는 한 개의 통신사만 들어옵니다. 다른 쪽 잘 못 들어와요. 아마 경험을 하셨을 텐데, 그러니까 저희가 제안드린 방법이 뭐냐면 북경에는 차이나텔레콤을 인터넷 회사나 연결을 하고요. 그리고 상해에는 차이나 유니콤을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까지 오는 패스는 과거의 방식은 하나예요. 북경에서 차이나 텔레콤 통해 들어오는 하는 회선, 그리고 상해에서는 차이나 유니콤으로 들어오는 회선. 여기가 차이나 텔레콤이 끊기면, 막히면 통신하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럼 이 통신사를 이종하십시오. 말은 쉽지만 어렵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 비틀라는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상해와 북경 사이에 터널 하나 또 뚫는 거예요. 그럼 북경에는 기존에 차이나 유니콤 하나였지만 여기가 막히면 상해에서 북경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차이나 텔레콤을 통해서 갈 수 있다는 거죠. 패스를 회선은 하나지만, 인터넷 서비스는 하나지만 다중의 서비스 프로바이더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4개 사업장, 뭐 5개 사업장 있다고 하면 여러 통신사로 인터넷을 개통을 하게 되면 그레이트 파이어에서 막는 부분을 해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뭐 저희가 개런티하는 부분은 아닌데 실제로 구축을 했고, 이 사례를 통해 구축을 했고 실제로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저희도 이제 배운 레슨런이 중국 내 인터넷 상당히 빠르다고 합니다. 그러면 북경에서 상해까지 가는 부분은 좀 느리지 않느냐? 인터넷 부분은 상대적으로 해외보다는 국내는 빠르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향후에 이런 니드가 있으시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거나 채널을 통해서 연락을 해주시면 아주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 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롯데정보통신 케이스인데요. 대부분의 지금 그런 어떤 대기업의 그 IT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IT 자회사,
분들이 지금 이런 트렌드가 있어요. 기존에 MPLS로 백본을 구축했습니다. 꽤 오래전에. 현재 근데 이런 부분들이 고객사에서도 엔드 유저가 원가 절감에 대한 회선비 절감 니드가 많이 있으세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딱딱했죠. 그래서 MPLS를 S2N으로 전환하려고 하시는 움직임이 꽤 많으세요. 저도 뭐 계속 미팅을 하고 있고 이미 롯데정보통신은 S2N으로 백본을 일부 구축을 이미 하셨고요. 그래서 백본 쪽은 S2N을 구축을 하고 그리고 나서 뭐 롯데 같은 케이스는 사실 저희 S2N만 했던 게 아니라 SDDC 아마 아까 그 오후 세션에 들으셨을 것 같은데 SDDC 기반으로 시스코의 모든 솔루션을 사용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롯데에서 첫 번째 롯데정보통신의 어떤 백본을 구축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롯데 계열사로 지금 전파하는 그런 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까 관련된 그 보안에 관련된 서비스를 또 애드하거나 우리 콜랩에 관련된 서비스를 애드해서 상품화해서 팔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해외 사례인데요. 해외 사례가 참 많은데 이번에 많이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에이즐런트 테크놀로지인데요. 에이즐런트 테크놀로지는 딱 두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오피스 365라는 화상회의가 멈추는 거. 그 다음에 회선 비용이 MPLS는 계속 비싸, 그걸 줄이는 거.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래서 시스코 S2N을 도입을 하셨고 기존 MPLS에서 인터넷 회선을 많이 좀 전환을 시킨 거죠. 그렇게 해서 비용을 좀 절감시켰고요. 어플리케이션 어웨어 라우팅, 아까 제가 얘기했던 뭐 분석하고 뭐 이렇게 최적 경로 찾아주는 그 기능이 어플리케이션 어웨어 라우팅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품질을 향상시켰습니다. 실제 싱가포르 사업장 같은 경우에 기존의 오피스 365와 관련돼서 화상회의에 관련된 품질이 보시면 380ms 정도였고요. 이 380ms 실제로 SD-WAN을 적용한 이후엔 두 가지를 한 거죠. QoS 적용했고요. 두 번째는 빠른 경로 시간 찾아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80ms에서 93ms까지 다운을 시켰습니다. 실제로 해외 회선에 대한 콜로라도, 미국에는 콜로라도주에 있는 실제 회선들인데 상당히 인터넷 품질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특정 구간, 여기는 미국입니다. 한국과는 다른 경우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MPLS보다 인터넷이 훨씬 더 빠른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터넷을 좀 많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더라도 어떤 그 고객분들의 여러분들의 그 어플리케이션 품질을 만족시킬 수 있는 웬 인프라 환경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보이스 트래픽을 12개 지역에 400회 콜을 돌렸더니 실제로 이런 현상이 개선된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MOS라고 해서 회사의 품질을 뭐 1번부터 5전까지 조사하는 숫자가 높은 게 개선이 된 겁니다. 그리고 패킷로스라든가 지터값도 향상이 됐다고 합니다. 다음은 갭이고요. 갭 같은 경우에는 뭐 저도 해외여행을 가면 항상 들리는 곳 중에 하나인데요. 갭에 1600개 글로벌 지점에 SD-WAN, 시스코 S2N이 도입이 되어 있고요. 특이한 부분은 뭐 미주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아시아의 데이터 센터를 거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1600개 지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뭐 오펙스, 캐펙스 절감도 하고 점포에 대한 오픈하는 이런 시간들도 개선시켰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준비한 부분은 이 부분 여기까지이고요. 사실 40분 매우 짧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어떤 부분들이 밸류가 있다라는 부분에 얘기를 드렸고 사실 저희가 많은 시행착오도 했습니다. 근데 그 시행착오를 했던 부분들이 저희의 큰 자산인 것 같습니다. 시스코 SD-WAN이 경쟁사 대비 경쟁력이 뭐냐라고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 저희가 겪었던 시행착오인 것 같아요. 정말 저희보다 더 큰 국내 레퍼런스를 아직 못 만들었고 다른 경쟁사에서는 SD-WAN은 라우팅 영역입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SD-WAN을 통해서 SD-WAN 장비에서 뭔가 튜닝을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은 저희 시스코에는 상당히 강력한 라우팅에 대한 어떤 노하우 엔지니어 분이 계시고 저희 또 채널 역시 전통적으로 라우팅의 강자들이었습니다. 지금 아까 얘기했던 뭐 롯데의 어떤 페이로버 관련된 이슈들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을 지금 SD-WAN 사이드가 아닌 라우팅 사이드, 스위치나 라우터 연계되어 있는 그 영역을 저희가 공고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D-WAN에 관련된 어떤 니드가 있으시면 저희한테 연락을 해주시고 아니면 저 채널을 통해서 연락을 해주시면 그간에 많이 이렇게 있었던 경험을 가지고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